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때까지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은 그게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냐? 바로 정리가 되는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며칠 전에 소만이었죠. 소망망종이야. 제가 소만 때부터 어떤 기미가 보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기미가 뭐냐? 그것이 뭐 하나의 그 지축의 변동이라든지 어떤 큰 그 지진이라든지 해이라 이런 게 아니고 인간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암시를 주느냐, 그걸 잘 읽어야 됩니다. 그걸 읽고 현재 지금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그 정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만 봐서는 절대 모르죠.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우리만이 나라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고조선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고조선이 망하고 그 유민들이 서쪽으로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문명, 또 우리나라가 망하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대 문명이 어떤 기반을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문명을 포태한,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한 족속 또는 민족은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사람들이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돼지우리, 개우리, 우리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커진, 이 세상을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세계 정치 질서가 어떻게 지금 재편되고 있는가? 그리고 소만날 5월 20일 날, 그날 딱 일어나니까 어떤 제가 지인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되어지는 일이 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이 과연 앞으로 어떤 일로 귀결될 것인가, 그 자체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죠. 단지 학교 공부로서는, 이 학교 공부가 뭐니까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이 끝에 몰두한 공부죠. 그런 공부를 떠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가 바로 이건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공부죠. 고금 같은 반만년 문자를 공부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기 어떤 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하는 것만 빼고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야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야 나고, 근데 그것만 공부하면 그 고조선이 일어나는 역사상을 읽게 되면은 그만 보면 그래? 그거 아니라 고조선 역사에서 유불선 기독교 동서양 사상이 포괄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면적인 유불선이라든 동서양 사상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는 학교 공부보다는 그런 쪽으로 중학교 때부터 저는 많이 보게 됐죠. 그 다음에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왜 어학에, 중국어에 또 영어에 몰두해서 공부했느냐,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무언가 끌려서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미친 듯이 했습니다. 중국어로는 상고대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80년대 중반이나 초반에는 중문과 전공관선을 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쪽으로 했죠. 그런데 87년도부터
87년대 중국어 나온 그 사람들을 뭐 취업하는데 해당 학과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회사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공부했던 사람이 일반 회사 생활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년도 못 다니고 하면서 애들 나오고 애들 가르치면서 계속 철학적, 사상적으로 공부를 했죠. 종교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자꾸만 하면 할수록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80년 당시에 그때 우리 민족 그 역사에 뿌리 찾는 그런 공부가 굉장히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군이라는 그 어떤 타이틀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연구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뻤죠. 굉장히 기쁘고 거기에서 몰두해서 공부를 해봤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실체가 없어요. 자, 만약 존재했던 왕조라면은 유물이라든 유적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떤 당군의 어떤 굉장히 힘들게 공부한 사람들은 뭐냐? 비록 우리가 유물과 유적으로 그 당군을 찾을 수 없지만 그 당군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는 당군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고문을 그때까지는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죠. 내 고문을 만난 것이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고대 우리가 여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고조선이 시작됩니다. 여름 무슨 여름이에요? 우주의 여름이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 다음에 통일왕조가 뭔가 있으면 하나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름 화자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나라로 시작해서 여름이 이제 시작되면서 여름이 특징이 뭡니까? 모든 만물을 키워서 성장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여름은 인류가 영적으로 뭐든지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새 우리가 어릴 때 잘 듣지만 싸워야 큰다. 싸우면서 극한 상황까지 죽음까지 물리면서 이게 싸워서 이렇게 한 문명이 바로 현대 문명이에요. 보세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얼마나 급속도로 이 인류가 발전을 했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더 생각에 생각을 낳고 하면서 모든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죠. 자, 물질 문명에 빠지다 보니까 정신적을 헤매니까 또 정신적 어떤 근본 자리로 찾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난 뒤에야 그러면 자, 지금 되어지고 지금 제목을 보세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읽고 이런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역사를 봐야 되죠. 그냥 단지 그랬을 거야.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으니까 우리는 그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역사적 진실을 역사적 사실을 찾아가면 반드시 실패하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윗대 할아버지 찾아가면 그 모습이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자, 저희가 근문을 소개해 주신, 가르쳐 주신 소남자 선생님께서도 자기가 울산 입시 대종선인데 내가 왜 울산 대종선, 우리 조선 어디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나로부터 찾아 들어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무왕 비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근문을 만나게 되고 문무왕 비문에 있는 그 일문들이 어떤 자료도 중국 자료도 나오지 않았는데 근문신고, 고근문, 근문신고가 뭡니까? 그때 그 문자를 그 시대 사정에 맞게 문자를 해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지 근문신고를 해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당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군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당군의 우리 역사서에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에 무슨 말이 있죠? 고조선은 요와 같은 때 건국이 되었다.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그렇다면은 그때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실력이 있거나 그것을 찾아가야죠. 그것이 근문에 중국 땅의 땅 속에서 청동기가 7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읽지 못하고 그냥 허상으로 이럴 거야, 이러할 거야, 이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역사를 탐구하는 자세가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쓰여진 역사를 보니까 이제까지 공부했던 동서양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우주변화 원리, 뭐 여기 역교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꽁푸죠, 꽁푸. 몸도 공부하고 마음도 공부해요.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닦는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 자료를, 근본 역사 자료를 찾아 들어가면 마음이 닦여지더라고요. 그겁니다. 그 정도로 공부가 되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도 그냥 나 수행해 이 정도가 아니고 목숨 걸 정도로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적어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10년에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그렇게 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고 열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알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바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읽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알면 뭐합니까? 알고 행해야 되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바위에 물 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죠. 자, 이번에 이제 5월 26일 날 그 강의를 할 때는 우리가 요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후 고양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 왕이 제곡에 대해서, 제지에 대해서, 또 제요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왜 갑자기 순임금에 대해서? 자, 순임금은요. 순임금은 전에 이제 이 계보를 보고 쭉 아실 거예요. 고조선 왕제는 사위에게 물려주는 전서제였어요. 왕위를 물려주는. 그래서 사위한테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연제 신동 씨가 그의 사위인 소김전 씨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소김전 씨는 그의 사위인 전후 고양 씨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전후 고양 씨는 이미 국가 체제를 다 갖추고 어느 틀을 만든 상태에서 사위인 제국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근데 이제 제국이 거기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한테 아들인 제지, 또 제요한테 왕위를 물려줘요. 요기 기간이 한 100년간, 102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옹족이 왕위를, 사위한테 주지 않고 자기네가 계속 독식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 요임금 때 그래도 실력자인 순이 공공시였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격이죠. 근데 모든 일을 맡아보고 있는 공공시였는데, 그래서 이제 순이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근데 요는 그러니까 사인 왕한테, 순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물려주는데, 순은 이제 그 상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은, 염제 신농시 쪽, 저 양족이거든요. 양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웅족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 이거는 이 왕계통은 이게 이제 부계제로 바뀌어야지 정상이겠구나. 그래서 부계제로 바꾼 유신을 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한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할 때 한, 그 한입니다. 그 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가 이제 왕위를 받고, 저한테 그래서 그 수는 이 부계제를 한 10년간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순수 이렇게 이제 다른 집안 순수 하시다가 저기 여와하고, 그러니까 우이 부인하고 그 순의 딸 뭐 중계씨 이렇게 모여가 도산회의, 그게 도산회의예요. 도산회의 찾아보면 뭐냐, 그 당군하는 애들 이상하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게 도산회의인데, 그래서 차고에서 순을 죽여버리고 다시 모계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가 왕위를 찬탈을 하죠. 찬탈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 그리고 우는 또 백이한테 주고, 그 사위인 백이한테 줬는데, 그 우의 아들인 하계가 이 고조선을 자기 엄마하고 하계가 다 죽여버리죠. 하냐, 그 백이가하고, 자기 외삼촌인 백이가하고 여호와를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서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죠. 그래서 한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의 역사, 이 한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러니까 금문신고에도 책 한 권이 원래 이제 상하편이 되는데 하편, 중간, 근데 책은 그래서 분류해가지고, 그러니까 순편은 거의 책 한 권이 돼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추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하게 되면, 지금까지 7개월 들었던 어떤 분이, 뭐 자기 사정상 다음 달부터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 좀 해달라 하고 싶어서 순을 공부를 할 겁니다. 순을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이 왜 조선에서 한이 나왔나, 딱 똑같이 이씨 조선에서 한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한이 문을 닫으면서 완전히 자기 북의 쪽으로, 모계가 아니라 북의 쪽으로, 사이가 아니라 북의 쪽으로 왕위가 쫙 물려갑니다. 네,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처음 생겼던 왕조에서 완전 탈피해서, 그 왕계제도, 왕을 잇는 제도에서 완전 탈피해서 북의 제도로 이렇게 완전 바뀌죠. 하나의 혁명이, 엄청난 혁명이죠.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GC 조선에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에서 한의 역사에서 끝나가지고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월 20일 날, 망종날 아침에 아침에 그 문자를 딱 받았어요. 문자를 딱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분이 저번 강의 시간에 제가 소만 방종 때 어떤 일이 시초가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댓글이 5월 20일 날 눈여겨보겠습니다 하는 말을, 그런 댓글 썼더라고요. 그래서 소만 방종 2020년, 그러니까 기해년이죠. 기해년 작년 기운이 명년 원래 4월까지 그 기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해년 기운이 4월까지 가죠. 자, 지금은 정리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까지 4월에 뭐가 있습니까? 윤달이에요. 지금 23일이죠. 23일이 윤달 4월 초하루입니다. 자, 윤달이 4월이 있는 달은 항상 어떤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이변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큰 이변이 있었죠. 무슨 이변이 뭐죠? 기해는 뭐 있었죠? 자, 중국의 무한폐렴, 코로나19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참하게 많이 죽어나갔죠. 자, 그런데 그 끝마무리, 기해의 끝마무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왜 무한폐렴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게끔 그렇게 했느냐.
중국 놈들 그 심보가 굉장히 표독스럽고 아주 인간 말종의 그 심성을 갖고 있는 종자들이에요. 그 종자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유평등 박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그런 것을 말을 했지만은 저희 말로는 말 잘해요. 행동이 안 돼요. 왜? 심성이 이미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조선사를 공부하면 고조선의 역사에서 우리 웅조 황제족이 얼마나 지저분한 인간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저분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걔네들한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억지로 우리가 개한테 개 보고 야 개야 너 똑바로 걸어 왜 맨날 옆으로 거니 하면 그의 본성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개는 옆으로 걷는 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더러운 게 정상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 더러워요. 지저분하고 뭐가? 마음이, 심보가. 그래서 와서 마음을 순환시켜야 돼요. 순환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심보 자체가, 교육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우리 중국 영화 보면 잘 알잖아요. 항상 파당을 져가지고 무슨 파가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 왔습니다. 그게 중국 역사예요. 그런 역사를 가진 중국의 고개를 숙이는 문제는 뭐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리될 때 싹 정리됩니다. 어떻게 정리되냐? 자, 보세요. 제가 5월 20일 날 무엇을 봤느냐? 이거 보세요. 트럼프가 드디어 5.18 문건을 공개했다. 이것이 딱 떴어요. 저한테 아침에. 제가 이것은 다른 문서를 보고 또 어떤 방송을 보고 확인을 못했어요. 굉장히 이제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요새 강의를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니까 자료 준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했던 거지만 다시 좀 더 쉽게, 좀 더 듣기 쉽게 강의하기 위해서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받고 그분은 고맙게도 원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The right was the work the communist agents and the followers of Kim Dae-jung, also from inferior traitors. 자, 폭동은 공산당 간첩들과 김대중 추종자들 그리고 진입자의 합동 작품이었다. 조선일보에 방송을 했는데 조선일보에 기재를 했는가 봐요. 조선일보 이건 빼고 28세 박근혜가 국회의원을 원했다. 그만 보도했다. 40년 숨지고 있던 비밀 문건이 다시 소생하여 간첩 문재인과 그의 추종단다. 그리고 5.18 성역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상태가 이걸 알린들 우리나라에서 어떤 변혁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국제 질서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바로 핵심 자리예요. 그렇다면 국제 질서를 잡으려면 우리나라를 어떤 해결책을 누가 하겠습니까? 서방 세계나 미국이 알아서 하겠죠. 그거예요. 자, 이렇게 딱 되면은 왜 이것을 터뜨렸냐? 이제 이거 지금 전 텔레비 잘 안 봐요. 텔레비 볼 시간도 없고 가끔가다 이제 보면서 이제 뉴스 볼 때 문제의 딱 얼굴이 완전 죽상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변하면은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어떤 그 나쁜 이미 이제 이 대려가 사람이 이제 오고 있구나까지 알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딱 되면 5.18을 들추어 세워가지고 지금 하면 모든 자체, 이때까지 80년대 이후에, 198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소동과 소요, 세월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통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이나 아마 북한이 할 때 이것을 주동해서 일으켰을 때 중국하고 암양이 있었겠죠. 그렇게 그것을 발표했을 때 이거는 공공이 적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냥 이 명물 가지고 중국 쳐도 되고 중국 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북한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고 3일 안에
3일 있다 중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보세요. 그것이 이 문건이 바로 이게 소만에서 제가 소만 날 아침에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보겠습니까? 자, 우리 문재인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원전을 자꾸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전 기술자들이, 첨단의 원전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습니까? 저기 중국으로 가서 돈벌이가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첨단 원자력 기술이 중국에 이식이 되겠죠. 그러면 그들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이런 사실을 미국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 어떻게 알게 되냐는 우리 성 대표의 방송을 보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걸 알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왜? 또 2020년도에 이 세상은 정리되는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지금요, 망조인 씨라고 23일이 윤 4월 초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되어진 일들을 보세요. 어떻게 급격하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돌아가는가. 이제 개봉했습니다. 이제 개봉했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 그렇게 되구나. 아, 저놈들 고소하네. 이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 중놈들이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들은 그냥 자기만 좋은 놈들 아니에요. 그래서 뭐겠습니까? 무한 폐렴을 자기 사람들 보내가지고 대구에 뿌렸듯이, 이번에 지금 미군 기지가 전부 다 군산에 가 있잖아요. 군산에다 뿌려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군산의 개복동에서 병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병이, 그러니까 어떻게 터지는가 보면, 터지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휩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몸을 만들어 놔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 몸은 무슨 몸입니까? 모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몸이에요. 그 몸은 어떻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느냐? 몸 안에 천지 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면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치열하게 10년 동안 그렇게 해야지 그런 몸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는 시간이, 10년 시간이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없죠. 있어도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죠. 주일이 안에 오세요. 왜 오느냐? 제가 그럼 나중에 어떤 우리 이제 강의에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뭐냐, 그 5월 24일은 화폐집, 그러니까 화폐집을, 그분 때문에 화폐집을 이때만 조금 자세하게, 괜히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는 그분의 전체적인 맥락보다 조금 이제 근문식으로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화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통 근문식으로를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면은 보통 1년 6개월 정도, 적어도 2년 정도 걸립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정이 있다 보니까 빨리 이제 공부했던 분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빨리 해주고 싶어서 이제 좀 진도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오전반에는 우리 이제 원래 3시에서 5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5시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급해. 사람들한테 저번에도 이제 대전하고
뭐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아주 조급하게 시간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왜 이제 7시에 또 강의가 있으니까, 그 이제 5시에서 좀 저도 쉬어야죠. 쉬고, 그리고 밥도 저녁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5시간 조금 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지 말고, 그분들도 미리 와서 한 2시 때 와가지고 했는데, 2시부터 하면 안 되냐, 이야기를 해서, 그럼 2시부터 하자. 그냥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2시가, 이번에도 그랬는데, 2시부터 했는데, 2시 되기 전에 와서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5시에 넘게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기여를 뚫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여를 뚫어주는 게 뭔가 한 게 아니, 같이 이야기하면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하니까, 이 차에다가 가만히 있으면 기가 다 젖어지더라고요. 그 물을 마시면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그리고 이제, 보다가 이제 막힌 부분이 있으면 좀, 때려서 이제 뚫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얼굴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하면서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무슨 말 하면 갑자기 막히고. 그럼 가서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봐라, 뭐야, 해봐라. 해가지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공부하고 가셨다가 또 다음날, 빨리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와 4시까지. 그래서 조만간에 일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조만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조만간이라는 것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입니까?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운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운수가 우겨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요새 참 좋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방송 들으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80년대는요, 공부할 때, 어떤 이제, 우리나라 그 신문가에 너무 모자르니까, 어디 영문책에 나온 거니 해가지고, 스크랩 해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요새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조금만 관심 있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그냥 알게 되죠. 이렇게 빨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세상이 지금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급박하다. 그때 올 때가, 가을이 이미 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을에 수확 기운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낙엽이 다 떨어지죠. 자, 우리가 별을 볼 때, 알곡이 더 많습니까? 가라지가 많습니까? 가라지가 많죠. 그죠? 완전히 가라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내가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는,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강의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교감입니다. 그 기교감은 이 방송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물론 가겠지만은, 그건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기가, 그래, 그럴 거야. 그러면 마음의 어떤 감동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기가 숭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저하고 바로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셔가지고 교감을 하시면, 아마 여기 오셨던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 방해할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쫓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탁기가 완전히 제가 이 탁기를 끄집어내면, 아니면 같이 해주면 저 완전 녹초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반말을 안 해요. 조그만 어린이에도 반말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가라고. 반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은
지금은 그런 기운, 사악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내칩니다. 그리고 지금 요 GDN에 어떤 기운이 돌고 있는가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조만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대구에, 지금 대구 강연에 할 때 제목입니다. 왜 코로나가 터졌고, 왜 지금 중국 편이 와가지고 터뜨렸느냐. 중국 놈들이, 그놈들이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센 걸 터뜨립니다. 근데, 대구는 이미 예방주사를 맞은 거죠. 예방주사를 맞았으면, 앞으로 어떤 병들이 오겠구나. 라를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요 병을 지금 이제 넘겼으면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드리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기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알려면,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고조선 역사, 바로 신농시, 염제 신농시의 그 모습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되고, 그분이 모습을 알 때, 그 모습을 알고 그렇게 바로 알 때 기운이 들어갑니다. 그건 엄청난 기운이고. 그래서 상고지사를 더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과 끝을 알면, 처음을 알면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이거는 자, 증자에, 전 예전에 동서양사단, 노노맹자, 중용,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고, 논을 사람들이 있으면 한 수십 편을 봤을 겁니다, 아마. 동서양 성경도 보고,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증자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증자왈, 신종주원, 민덕기 후이. 근데, 인간들은 이거를 해석할 때, 이때까지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모의 장례를 정중히 치르고 조상의 제사를 귀중히 지는다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지만, 여기서 종은 결과를 말하는 거, 여기 종이 있죠, 여기 종 말고 돈은, 원은, 즉 원인을 말한다고 정확히 보았을 때는, 그렇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신중히 예측하고 그 시작을 따져 잘한다면 백성들이 덕이 깊은 너그럽고 신중해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즉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먼 원인, 근본 뿌리가 되는 원인이 되는 시작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며, 좋은 결과를 바라기만 하는 것은 좋은 시작을 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봐도 맹자를 봐도 논을 봐도 다른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고 또 다른 기틀이 쓰면서 그 나라에서 이 세상을 가리키는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우리 조상님들 때문에, 조상님들이 한 음덕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시작이 너무너무나 고귀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웨인에지 깊이 사랑하는 그 아픔마저도, 두려움마저도 두려울 정도로 사랑을 했죠. 사랑을 하라란 말을 산에게 나오는 말이죠. 웨인에지. 자, 근데 이 말이, 비슷한 말이 불교에도 있는데, 보살 외인 법무배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즉 훌륭한 사람은 좋은 원인을 만들지 못하가 두렵고, 보통의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가 두렵다. 모든 자체가 원인이 좋으면 결과는 반드시 좋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때까지 이 반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생겨난 여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죠. 왜?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땅속에 묻혔기 때문에.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걸 누가 이런 일들을
이런 이렇게 되게끔 만들었습니까? 공구예요, 공구. 흔히 공자라 얘기하고 있는 공구예요, 공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구는 XX 새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공자를 공구로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자, 우리 여기서 강의 받아오고 계신 분이, 그 분이 말씀이 아직도 이제 귀에 울립니다. 공자가 공산주의 대빵이다. 대빵. 그러니까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빵은 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산주의의 빨갱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100번 이상 하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놈들이 바로 빨갱이들이에요. 자, 이제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왔다 갔다 이게 좀, 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을 다른 또 이제 그 번역서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1, 20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진리가 드러날 때 오면 그들이 더러운 속마음이 환히 드러나는 될 것이다. 자, 진리가 드러나갈 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열매가 맺혀질 때죠. 그렇죠? 자,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 뿌린 땅에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얘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잎이 나오고, 자,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나무가 되면서, 나무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비워주고 자기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진 가을이 됐어. 아, 이건 무슨 나무였구나. 아, 내가 얘가 이것을 심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매가, 그게 열매가 보면 결과죠. 열매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진리가 드러날 때, 열매가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을입니다. 그렇죠? 자, 가을이에요. 이제 가을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 거짓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공구로 폄하가 이야기하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 대해서 이제 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읽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제가 이제 생각을 쭉 써요. 쭉 쓰면서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이런 얘기야.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앞으로 왜 그런가 읽어보세요. 지금은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제대로 읽고 지금 과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걸 알아야 한다. 지금은 다 죽이는 기운이 몰려 있으며 다 죽이는 기운이 몰려 있으니까 그 기운에 따라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기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야 되죠. 지금 그러한 때예요. 그런 기운이 엄습할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천지는 다 죽일 때도 살 수 있는 생문방을 열어놓았기에, 생문방이 뭐냐? 살아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지금 하늘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 표현했지. 사람 한 사람이 소주예요. 그 사람이 하나 무너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열어놓았기에 그 생명을 찾아 들어가야지 조만간에 곧 닥칠 대병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조만간에 닥칠 병에 비하면 중국 무한폐렴인 코로나19는 그냥 껌 정도일 뿐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말을 많이도 하고 그렇게 말해왔다.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입조심 말조심해야 한다. 특히 평생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운을 쓰는 사람에게 말 함부로 해서는 큰 코 닥친다. 기운이 돌 때는요, 수행했던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은 엄청나게 다쳐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도 계속 그때도 수행하고, 그때는 수행은 그렇게 많이 못했죠. 왜? 애들 가르치고 이런 공부하려니까. 뭐, 수행을 기껏 해야 1시간 정도?
뭐 기술 1시간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수행을 그거 해서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해를 끼치잖아요. 갑자기 객사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행을 제가 엄청나게 하거든요.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댓글을 써도 간혹가다 연례 하나 정도는 이상한 걸 쓰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조심 마조심해야 한다. 특히 평생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운을 쓰는 사람에게 말 함부로 하다가는 큰 코 닥친다. 왜? 기운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인간세에서 늘 그래 해왔지만 지금은 사람이 사람 노릇은 물론 하늘 노릇도 땅 노릇도 하는 인존시대로 들어서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식과 한 마리, 어떤 인간이 뜬지 이런 인간이 무식과 한 말도 하늘에 박혀 그 말 때문에 자신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상대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에게 덕을 붙여 말하면 그렇게 내뱉은 말로 자신이 그 언덕으로 생이 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자기 죄에 걸려 죽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말로써도 혹은 글로써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누군가 정성들의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 꼬투리를 잡아 욕을 하는 그 죄는 어느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댓글을 쓸 때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건 어떤 저 유튜브 방송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좌파 방송에 가서 막 욕을 쓰잖아요. 그 사람 안 좋습니다. 절대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좋게 얘기해요. 좋게 얘기해도 그 말 언덕 때문에 자신이 좋아지고 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좌파 애들도 좋게 생각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어떤 기분에 쓴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생을 고할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냐? 지금은 천존시대도 아니고 지존시대도 바로 인존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늘 노릇도 하고 땅 노릇도 하고 사람 노릇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대단한 존재인 거죠.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라고만도.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본체 자리로 갈 수 있는, 엄청난이 아니죠. 그냥 그 본체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역사 공부.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한 1년 동안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다른 사람 모르죠. 저는 이제 아니까 이제 그런 기운이 너무 굉장히 강하게 세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 주의되는 신인 합의에서 일이 진행되는 곳이다. 신들이 움직임을 보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자,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 신들이 움직임을 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이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신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은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신이 그렇게 해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하는 일 허사가 없다. 이 주의단에서 성대표하고 저가 하는 일, 우리 여기 같이 있는 식구들 하는 일이 이게 결코 이게 허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이게 바로 천지의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진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가르쳐 주면 이 신명들이 응합니다. 그리고 도와줘요. 자, 그런 이치를 알면은, 그리고 그것을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전에 어제도 우리 이제 성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악한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못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다 이유가 있죠. 그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려고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아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우리 저는 방송 말을 안 하지만 성 대표가 잘하는 말 보니까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생명서, 세상을 살리는 방송.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을 깨우는 방송이에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영혼, 왜 어떻게 깨우냐? 진실을 말해주면 영혼이 깨워집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있던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이따 쭉 강의하던 그런 식대로 이제 강의하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강의할 때는 강의하고 나면 힘이 완전 빠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검토시 몸이 다시 회복되고, 자, 이렇게 그런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는,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증산 사상이라든 동양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세상의 원리는 이신사, 이치가 있으면 신이 개입해서 인간의 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치를 공부하면 신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사로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앞으로 신명이 인간의 수종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여기 주되는 신이 합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 말처럼 무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함부로 일을 방해하거나 어떻게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자기한테 해가 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전에 방송에 성 대표가 먼저 그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인가요? 그거 가지고 유참은 끌려갔잖아요. 제가 그거 딱 보고 나서 저놈도 저렇게 하면 바로 죽는다. 그걸 딱 직감했죠. 그걸 직감하고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안 했죠. 이젠 그렇게 돼요. 내려칩니다. 여기서 하는 저나 성대표한테 어떻게 해코지라는 그 고덕져요. 그걸 잘 아십시오. 자, 오늘 좀 이 이야기만 하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또 자료를 더 드려야 되니까, 또 계속 이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금문신고에서 한 것도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번에는, 시경언해와 고사실론이라는, 낙빙의 선생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경이나 초사 같은 거, 그냥 초누라 때 쓴 거, 시경은, 우리가 흔히 유행가거든. 그 당시에 유행가예요. 유행가는 그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60년대, 만약 지금 우리가 유행가라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있을 때 그때의 정서를 반영하잖아요. 또 그때의 말투가, 또 언어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유행가 가사대로 알 수가 있잖아요. 시경도 그때의 선진시대, 이때가 아마 이제 원시 공동세 때도 그 노래가 전에 그 가사죠. 시경의 어떤 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거 가지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우리 말로 지금 말로 치면 유행가죠. 유행가. 근데 그 책을 풀이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고조선이 혼인제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혼인제도에 얘기했으면 반드시 그때 그 혼인제도를 하면서 그때 말투가 어땠는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경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시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분이 또 낙선생님이세요. 낙빙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석한 부분을 잠깐 올렸습니다. 자, 시경 신해.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잘못 쳤네요. 이것이. 이거 새로운 신자예요. 해와 고사실론 중에서 낙빙리서 모족과 부족에 대한 호칭에 관해서 고금을 통해 역사를 현실에 비추어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혼인관계 및 혈연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데, 그 자체를 혼동하면 역사가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 제대로 볼 수 없으며,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공자나 사마천은 북의 세습적인 계통 방식에 따라 황제를 위주로 하는 역사론을 해석해왔기에 하 이전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동방 문명을 창조했던 신농시 계는 어디에도 그런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으나 4500년 전, 반만 년 전의 역사를 그 당시 혼인제도인 양급제를 토대로 역사의 진행을 보게 되면 역사의 진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며 락 선생에서는 시경신해, 시경신해 요거예요. 요건데 오늘 나이 한자를 바꾸면 잘못 바뀌었네. 시경신해와 고사실론의 고조선 그 당시 혈연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 부족과 모족, 쌍방의 친칭은 상대적이다. 부친이 형제를 통칭 제부라 부르고,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제부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부는 모두 제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원시 공동사의 어떤 말에 쓰면 바로 우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자, 영어로 나의 엄마, 나의 아빠는 my mom, my mother, my father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라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뭐더 이렇게 되죠. 니더 이렇게 되죠. 나의, 너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란 개념보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훨씬 후대 이야기가. 근데는 소유의 개념이 생겼을 때가 바로 나의 소유 개념이죠. 소유격이 되죠. 근데 우리란 개념은 그보다 역사가 훨씬 더 이전의 역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로만 봤을 때도 우리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얼만큼 오래됐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동부는 부족이 생신부는 자기를 낳아준 친아버지와 생신부 형제 모두를 가리키고 또 즉 제부의 자녀가 되며, 동성은 확실히 모족이 생신모,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생신모의 자매가 낳은 자녀를 말한다. 엥겔스는 미국의 사학자 모르간이 고대사회 중에 이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울러 별로 의미가 없는 칭호이며 더욱이 실제 유행한 혈연 친족 관계와 다르고 같은 관점의 표현이다. 동부와 동성은 대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오래전에 시족 사이의 전통적인 친칭은 혈연 친속 관계에 친밀하고 소란, 즉 다르고 같은 것을 분별하여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몰라요. 이걸 받아보시고 내용을 이렇게 천천히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것을 또 궁금하면 댓글로 써가지고 제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하고 소홀한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다르고 같은 관계는 쌍방의 남녀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예는 없었는가? 또한 합법적인 범위에 있다. 요 내용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시경신에 나온 그들의 내용을 번역한 겁니다. 좌전에 기재되기를 노나의 대부 중중이야말은 천자가 덕을 세우고 나올 때 성을 내려주고 토지를 하사하고 그것에 씨를 명하여 주었다. 이렇게 써있고 춘추시기에 이르러 노인 응공은 그것이 역사적 유래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동부 동성간의 친칭이 오히려 굉장히 보편적이었다. 형제 자매는 동부의 친칭과 동성의 친칭이 있었다. 동부의 형제 자매는 자연적으로 이모와 동부의 구별이 있었다. 춘추 시기에 천자에서부터 각각 열국의 제후 및 지방원까지 모두 노예주의이면서 일부 다처제였다는 것이 좌전에 기록되어 있고 지경에서 이에 합당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은 그렇지가 않았다. 동성은 모족을 위주로 하였으며 이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제부 원시 공동사회는 우리가 이제 보면 성인 무부다. 성인은 아버지가 없다. 그 당시에는 그냥 원시 공동사회는 남자는 씨 앞으로 갖고 가가지고 어디 전쟁터 사냥하러 가든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씨가 무슨 씨인지 모르니까 아버지는 모르고 엄마만 알았죠. 그러니까 성인 무부다 라는 말을 하게 됐죠. 동성은 모족을 위주로 하였으면 이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동성이라는 자체는 어떤 남자가 또 씨를 뿌리고 또 다른 남자가 씨를 뿌렸죠. 그때 예전에 원시 공동에서는 그게 흠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주왕실 소생이 동부 자매를 통칭하여 왕이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두 명의 희성을 가진 자매가 제 성으로 제나라 송나라로 분가하여 각자의 자녀를 낳게 되면 제나 송나라의 두 명의 희가 낳은 자녀 사이에는
동성애 친척이라고 부르고 이종 형제 자매가 되는가? 그 다음은 그렇다고 당연히 긍정할 수 있지만 이것에도 동성애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 글자의 해석에 따르면 동성애 남녀가 서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하고, 이 약은,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헷갈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만약 이것의 해석을 좀 더 해달라,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근문신고, 근문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 어땠나.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반만년 전, 4,500년 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문시경은 왕가의 어떤 문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야기하고, 시경은 그 당시에 민중들이 어떻게 말을 썼고,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만약 원하신다면 요거에 대해서 근본은 여기 강의실에서 할 거고, 요것은 조금씩 제가 번역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항상 이 댓글을 아주 길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과정, 자기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쓰는데, 굉장히 이분은 글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 굉장히, 와 닿긴 했습니다. 와 닿고, 그래서 읽기는 너무나 길고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또 어떤 분은 이 시를, 이때까지 제가 방송할 때마다 가끔씩, 시를 이렇게 적어 주시더라고요. 자, 명검을 만들려면 쇠독을 빼내듯이, 여기서 끊어주고, 수만 번 두들겨 명인도 마찬가지. 시련과 고통 없이 영혼과 몸뚱어리가 맑을 수 있겠는가? 향림과 같은 분을 만나기 힘들다네. 이렇게 시를 써 보내셨더라고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강의 빼놓지 않고 듣습니다. 깨끗한 영혼이 울림이 있어서 저는 좋아합니다. 자, 이분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맑으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맑음이 있는 사람은 몸이 맑으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거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주 솔직히 담백하게 얘기하고 저는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세상에 잘 나오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런 공부를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이제 성대표를 만나게 된 거죠. 이분이 글을 쓴 댓글을 보면 너무나 기분 좋고 이분이 어떤 모습을 한 분인가 한번 뵙고 싶어요. 저도. 목이 빠져라. 기린 목이 긴 것처럼 목을 빼고 선생님 강의를 기다렸습니다. 제 폰이 문제가 생겨서 주말 오후에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렵습니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고 진실을 알게 되면 이미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분들한테 어저께 이제 오신 분한테 이제 저희 역사 얘기 이제 쭉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육이 너무나 잘못됐네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으면 그러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잘못 공부했구나. 그 자체를 떨쳐버리는 게 두려운 거죠. 그렇게 해야지 원래 깨달음은 있잖아요. 많은 것을 공부할 때 깨달음이 안 오고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나서 그것을 버리기 싫어할 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산에서 올라갔다 산에서 내려올 때 깨달음이 오게 되더라고요.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대전에도 선생님 나오셔서 공부하고 싶네요. 저도 대전에 사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대전 요새는 KTX 타면 금방 가니까 대전에도 한번
근데 한 분은 대전에서 올라오세요. 근데 뭐냐면은 제가 지방에서 가면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하게 되는데 지속성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강의를 하면 어떤 이제 그 목차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섞어가면서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서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해줄 수 없다는 건 한 번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의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전반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타임, 그러니까 오후반하고 저녁반 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 정리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오전반을 해버리면은 자료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대로 오전반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오전반은 제가 아무리 그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그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후반이나 저녁반으로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 세계 중국이랑 살찐 거위를 먹기 위해 포크와 나이프를 잡았는데 하고도 같이 젓가락 들면 되는데 어라 거위 죽이지 말라고 거위 옆에 같이 누워있네. 미국아 쟤도 에피타이저로 썰어버려. 우리가 이제 나 중국 뽀개기를 얘기하면서 중국은 뽀개를 요구해서 뽀개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뽀개집니다. 자기 스스로 뽀개지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숟가락 얹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제 공개만 잘하면 돼요. 공개를 미술하는데 음식을 올리는 게 공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사람들 공개만 잘하고 있으면 그 땅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돼요. 하고 욕심내지 말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되어버렸네?가 되어버립니다. 왜? 일어나는 원인을 너무나 지적을 잘 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 선조가. 고맙죠. 우리는 조상은 잘 둔 턱에 그것이 그 조상이 저도 중국 대륙에 있을 때 그런 조상들이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조상을 잘 두었기 때문에. 자, 헛소리 그만하고 공론을 해라. 자, 제가 아까 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런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본론은 너같이 시건방진 놈은 그다가 같은 좁디주 마음에 아무리 무엇을 가르쳐 주어도 행이 안 되어 있게 너 같은 인간이 이런 강의 들으면 오히려 광인이 되거나 조만간에 죽는다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죽어요. 사고 당하거나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해줘요. 왜? 헛된 글 쓰지 마라. 괜히 글 썼다가 손가락 잘못 눌렀다가 제 방송 보고 다치는 건 굉장히 저는 싫거든요. 조심하세요. 요 주디에 지금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 와서 느껴보세요. 느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세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인준시대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늘 노릇, 땅 노릇, 사람 노릇도 하는 바로 그 인간이 가장 존귀한 인준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려면 말에 언덕을 지켜서 덕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자기한테 자신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이 글을 보면 저는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런 댓글을 안 썼으면 제가 그때 무슨 글을 썼습니까? 천하의 제사들이 모이고 있다. 또 모일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대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헛소리로 들었던 거죠. 그게 헛소리가 아닌데 제가 그랬잖아요. 고조선 역사는 단지 믿기에 불과하다. 왜?
근본 미끼, 그 미끼를 던져야지 진짜 공부할 사람이 오기 때문에. 공부되어야 할 사람, 마음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열심히 해서 머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봤을 때, 아, 되어진 분들이구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문자 이제 그 핸드폰에 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선생님 방송 몇 번을 다시 봐요. 시간이 안 될 때는 나눠 보는데요. 오늘은 정말 고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때가 되었기에 이제 인정청소되는 날이 별로 남지 않은 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저번 시간 방송같이 이제는 천하의 제사가 모일 때가 됐다. 모이고 있다.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지금이 얼마나 굉장히 험악한 시기고 어떤 순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분. 저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강의에 들어오시는 말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왜 진짜 이야기할 걸 안 해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여기 있는 방송은 위기 대처 방송이 될 거라고요. 자, 요것은 제가 아까 소만망종 이야기했잖아요. 소만망종. 그 얘기는 어디서 듣고 얘기하냐면 춘산체질이라는 어떤 가사에 있습니다. 이 춘산체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놔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제가 다 안 읽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냥 보시고요. 보시고 자, 이를 보시면 지금 저 보세요. 인사는 안이 닿고 오는 운수 고대하니. 자, 앞으로 오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가고 싶은 문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어디에 있죠? 고속도로에 가는 곳곳마다 가서 써 있어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되게끔 안이 닿고 오는 수 곤대하니 닦은 공도가 없었으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때가 와서 닦고 보면 내 차지가 얼마 되냐? 이렇게 되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걸 얘기하려고 제가 이걸 해놨죠. 자, 보세요. 쭉 보시다가 보세요. 신농시 유효빈가 천하대본이 아닌가. 그래서 천하대본 근본자를 들어가는 공부를 하면 바로 신동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딱 나오잖아요. 자, 이 가설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우리 19세기부터 민간에 쭉 내려오던 가사입니다. 춘산체질가가요. 자, 이게 나와요. 충말한초 어느 땐고 소만망종 두미로다. 소만망종 시작해가지고 망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뭐가 끝나? 어떤 세상의 어떤 큰 변화의 틀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부하면서 계속 역사 공부하고 우주 변화 원리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소만망종을 항상 기다렸죠. 두고 봤죠. 이때가 아닌데. 그러다가 2020년 딱 되니까 이게 딱 아기가 딱 맞는 거예요. 뭐가 거기가 맞냐? 자, 증산 선생의 말씀에 가불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 굽이치리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암이룩에 수레인 다사란 말이 있습니다. 술과 해가 낀 해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무술년, 기해년, 작년과 재작년이에요. 그렇죠? 자, 기해년 일이 터졌습니다. 뭐가? 중국 폐렴이 터졌죠.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많이 죽고 있고. 그런데 그 정도까지 끝일까요? 자, 기해의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얘기했죠. 작년에 운수가
내년 명년에 4월까지 가는 거예요. 4월이 끝나는, 다음 때 같으면 끝나죠. 근데 윤 4월이 있습니다. 윤 4월이 24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올해의 소망 망종이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어떤 암시를 주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유백원이 예언을, 유백원인가요? 원인가요? 하여튼 명나라 주원자의 책사였던 분이죠. 그분이 마신 말, 2020년도에 끝난다. 중국은 끝난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냐면은 중국이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끝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봐보세요. 자, 망종날 그 전에 했겠죠. 자, 5.18 문건을 공개했고, 그리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신문에 나오지 않죠. 어떤 정리가 되고 있느냐? 그것은 되고 나서 돼야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정통한 소식통을 듣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소만인데 아무 일도 터지지 않았는데 그건 자기 눈에 눈으로 보는 세상이고요. 자, 제가 보는 세상은 이제 해원 시대가 끝났구나. 자, 5.18은요. 5.18은 지금 보세요. 5.18에 그 좌파들의 그 조상력을 보면 2조 때 거의 다 천민들이었어요. 노비들이었고, 그 노비들을 5.2조 500년 동안 조상 태대로 사람 대접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한이 먹겠습니까? 죽을 때 나도 한번 사람으로서 살고 살았다 죽었으면, 양반으로 한번 살다 죽었으면, 이런 바람을 갖고 죽었겠죠. 그 원이 대한민국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 풀어지는 기점이 5.18이에요. 그리고 5.18 보세요. 5.18 이후부터 좌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18부터. 그렇다면 5.18의 내용 문건을 내놨다는 얘기 뭡니까? 그리고 그 폭동이 공산주의들이었고 김대중 추종자들이었다. 이것이 미국의 문건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해원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원풀이하는 시대는 끝났다. 원풀이는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영원토록 되는 게 아니죠. 어느 한 시간 매듭이 지어질 겁니다. 그 매듭 짓는 시간이 바로 올해라는 얘기죠. 그때 걸린 시간이 바로 올해 소만 망종인 거예요. 소만 아침에 그 문자 딱 받았어요.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이게 변화예요. 자, 이런 것이 되면은, 자, 이것을 왜 문구를 터뜨리겠습니까? 내가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미국이나 어떤 미국이 정리를 못하면 누가 정리하겠습니까? 하늘이 정리해요. 이건 하나의 징조고 기미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잊지만 알면 그냥 알 수 있는 이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천상신명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소만, 망조, 이 소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돼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GDN은 사카의 신협이라는 곳이다. 자,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 개봉 박두입니다. 또 다음 일주일이 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